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의 구축사업관리자 데이터 기획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정지현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개인 개발자 등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에 고품질 서비스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I 허브에 각각의 산업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허브에는 총 381종의 학습용 데이터셋이 개방되어 있으며 23년도에도 310종의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으로 총 누적 데이터는 691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습용 데이터셋이 개방될 때에는 아무런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데이터셋을 기획하고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신 강의를 통해 구축 사업 관리자로서 데이터 기획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1차 시에서는 우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무엇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데이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는데 알아둬야 할 절차와 어떻게 데이터 기획을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사업 관리자 데이터 기획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강의의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사업 관리자 데이터 기획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 기획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데이터 기획을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챕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이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중에서 이런 학습용 데이터셋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축 사업관리자 데이터 기획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용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획하는 데 알아둬야 하는 절차와 데이터 기획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학습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도메인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구축되어 AI 허브에 개방되어 있는
학습용 데이터셋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와 기획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 기획을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과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적정하게 기획이 되어 있는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챕터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저작권 등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비 항목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도록 예산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근거로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도메인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와 구축 사례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챕터는 6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이 왜 필요한지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고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획득 수집과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인공지능 모델, 즉 알고리즘 생성 등의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획득 수집해서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구분, 선별, 포맷 변경, 변형, 데이터 라벨링 등 데이터를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실제로 모델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최종적인 모델을 선별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자면 요즘 핫한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경우 주행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인식해서 회피한다던가 신호등이나 차선 등을 인식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하는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행 환경 중에 존재하는 장애물 데이터들을 학습해야 하고 여러 유형의 신호등과 차선 데이터들의 학습이 수행되어야 실제 환경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라벨링해서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설계, 데이터 획득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검사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며 각각의 단계별로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는 기계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과 구조를 모델링하고 데이터 구축 공정을 개발해서 데이터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획득 수집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직접 획득 수집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법률적 제약이 없도록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는 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후에도 설명드릴 텐데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수집하는데 법률적인 이슈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개방했는데 저작권 이슈라든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송 등이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인데요. 획득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식으로 맞추거나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나 민간정보들을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등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는 활동들을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원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를 태깅이나 어노테이션을 통해 라벨링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와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들을 원천 데이터에 넣어주는 것을 데이터 가공 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데이터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라고 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임무에서 정해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빅데이터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겨진 가치나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축 목적 또한 학습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빅데이터는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앞서 데이터 기획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더 이상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지도학습으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셋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기획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품질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학습 모델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은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셋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이 낮거나 편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습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자체적으로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기술에 적용하는데도 데이터셋 형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같은 데이터셋을 여러 번 만들게 되고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복된 공통 데이터셋은 묶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로
선뜻 활용을 못하거나 구축 못하는 데이터 셋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셋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획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기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인 구축사업관리자 교육에서 데이터 기획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기획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잘 기획해서 제안 요청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잘 기획한 내용을 RFP에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학습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야겠지요. 사전에 충분한 수요 조사도 진행하게 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갖는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시키려는 인공지능 모델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의 출발은 인공지능 모델의 임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학습 모델에 적합하고 딱 맞는 데이터를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예측한다던가 CCTV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찾아낸다던가 또는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재난안전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이 갖는 임무에 따라서 그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무에 맞는 학습용 인공지능에 적합한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획득 수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획득과 수집이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조금 다릅니다. 수집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해진 방식으로 잘 모으고 보관하는 것을 수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예 데이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해서 확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획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획득하는 것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수행해야 하는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획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획득할 것인지 또는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앞의 단계에서 수집하거나 획득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련의 획득 수집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집했다고 해도 불필요한 데이터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불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정제해낼 건지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걸러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학습 모델에 훈련시킬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라벨이 들어갈 것인지 혹은 어떤 유형의 라벨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에서 자동차를 바운딩 박스로 가공할 것인지 아니면 폴리곤으로 가공할 것인지 어떤 속성 정보들을 넣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학습 모델의 임무로부터 출발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데이터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같이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을 기획했다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RFP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RFP는 각각의 세부 과제별 요구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로 제안 요청서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면 어떤 사업의 제안 요청서라고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RFP는 발주자가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문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RFP는 제안서에 준하고 제안서는 사실상 계약서에 준하고 계약서는 기술 협상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FP와 제안서, 계약서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모든 내용을 상위단에서 보자면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RFP와 같이 데이터 기획을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RFP에 해당 내용을 잘 적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에 모두 담긴 데이터셋을 완전하게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획 교육 과정에서 데이터 기획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설명들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시면 RFP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실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기획을 해보고 이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RFP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강의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데이터 기획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어도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RFP를 쓰는 형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이해하게 된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어떤 데이터 기획이 필요할 때 RFP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획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RFP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안에 담겨있는 RFP 구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넣은 이유는 매년 공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좌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매해 정부의 운영 방침이나 인공지능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2년도와 23년도의 요구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개요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의 임무에 대한 부분과 추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2번 항목의 경우 데이터 명세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과 비용을 산출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의 경우 초거대 AI와
이미지 캡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전년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RFP 작성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RFP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개요, 데이터 규모, 데이터 구축 목적, 데이터 구축 방법, 데이터 활용 이렇게 되어 있고 RFP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이해하시고 양식에 맞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